그 만약에 같은 공간 내에서 주방을 확장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배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핵심을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방 동선의 가장 핵심은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건 아니에요. 주방 동선을 짜실 때 제가 가장 보는 건 이 종업원이 여기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으면 이 주방이 계속 존속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불행하게 느끼면 너무 맨날 컴플레인만 하면 그 컴플레인은 홀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컴플레인은 홀에 미친 영향은 손님한테 갈 거고 손님한테 간 건 결국은 업주한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방 동선을 짤 때 가장 목적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과 홀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일하게 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짠 다음에 매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주방 모양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 제일 고려하셔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매출 상승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잘 모르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매출이 올라?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방 동선의 수정은 맥시멈에 대한 문제예요. 맥시멈을 따라가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비만 바꿔도 충분히 동선 정리하면 됩니다. 직원의 행복 관점이면 네. 소파 허용해 주셨을 때 그런 거. 혼자만 앉으셨다고는 문제가 있지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앉았다면 근데 직원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행복했는데. 뭐 TV를 두거나 이러자고 하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쾌적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디 그 주방 환경. 네, 환경은 얘기하시는 게. TV를 둬서는 안 되죠. 그쵸. 거기 일하는 공간인데. 아, 내가 일할 때 행복해야죠. 그 CCTV 얘기 나와서 네. CCTV를 요새 주방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당연히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요? 네, 당연히 둬야죠. 왜냐면 직원들은 맨 처음에 제가 CCTV를 딱 달았더니 주방장이 의단장 발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주방장을 두고 했을 때 스타트 할 때 저도 CCTV를 딱 달았더니 주방장이 발끈해요. 그래서 아니 너 왜 발끈하니? 그러니까 아니 뭐 사람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는 거야. 나는 여기 손님들 그 CCTV가 주방에만 달리지 않잖아요. 손님들이 사고 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달았는데 발끈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직원들이 그걸 더 찾아요. CCTV 돌려달라고. 사고 났을 때가 아니라 CCTV를 돌려서 자기네들이 손님들한테 억울하게 당한 걸 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CTV 다는 건 주방장들한테 어필할 게 아니고 그냥 묵인된 상태에서 그냥 진행해야 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당연히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디렉팅 해주실 때 대부분 다수가 아마도 동선 이렇게 바꾸는 부분인데 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동전을 그거는 직접 바꾸시나요? 아니면 업체를? 저는 업자가 와야죠. 아, 네, 저는 동선을 잡아주고 제가 이제 웃긴 질문인가요? 돈 좀 더 벌어보겠다 해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디렉팅 하다 보면 이제 그 의뢰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좀 범위가 확장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마 디렉팅 안에 뭐 작은 집기나 이런 것까지도 아마 디테일하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뭐 그걸 더 나아가서 네. 식자재 뭐 재고 관리나 네. 뭐 그런 그 요리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다 얘기해드려요. 뭐 말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디렉팅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뭐 포함됐다고 말하진 않지만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을 해주죠. 당연히 뭐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식자재 관리라든가 뭐 세세한 집기 하나까지도 얘기해 주는 건 그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는 하나 좀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요. 이제 주방 동선을 엉망진창인 거를 이렇게 막 바꾸는 것도 있지만 잘 돼 있는데 캐파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 가령 제가 예전에 일했던 데도 그 회사에서 혹은 점포 개발자가 예상 매출을 1억으로 잡고 1억에 맞는 주방 동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선 자체 문제가 없는데 캐파 자체가 문제가 있던 거죠. 캐파가 어떤 재고 뭐 창고나 네. 뭐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부분. 네,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그 예상 매출에 맞춰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주방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예상 매출을 잡는 그것들도 좀 문제가 그것도 많은 그런 단에서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 매출 잡는 방법은 뭐 각자가 잡는 방법이 다 다른데요. 예. 저는 그냥 그 인원 대비 매출을 잡아요. 인원 대비. 맨 처음에 인건비를 책정해 버리면 인건비 책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예상 매출 잡히기 때문에 네. 주방 동선과 상관없이 그거는 그걸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방 동선만 잡았다고 창고가 뭐 조그맣거나 이러면 그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네. 창고가 작거나 직원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영향을 미쳐요. 직원들이 쉬는 공간도 부족해요. 옷 갈아입는 것도 없어. 그것도 매출에 영향을 미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복지 자체도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방 동선을 잡을 때는 홀도 어쩔 수 없이 잡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엔 저는 웬만하면은 직원의 탈의실 정도까지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업주가 선택하는 거니까. 지금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운영하던 데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네네. 뭐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동선 이제 해서 했는데 매출이 갑자기 너무 많이 뛰어서 네. 운영한 지 뭐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도 가감하게 동선을 의뢰가 온다고 하면 가감히 바꿔야 된다. 아니 그 진단하죠 먼저. 그 매출이 올라가는데 일이 안 된 이유가 뭐냐. 근데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동선의 문제는 동선을 수정하지만 네. 최대한 그 업주들은 이거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최대한 돈 안 들이는 걸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될 때는 이제 그때는 공사가 들어가 있는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진단이 우선인 것 같아요. 네. 그 이건 좀 다른 저기 한번 예. 질문.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주방 디렉팅,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발전할수록 주방 기구도 이제 막 도입을 하고 막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초음파 세척기가 지금 현재 괜찮은 건지 하나 하고요. 말고 이제 혹시 현재 나오는 기계들 중에서 좀 주방에서 좀 쓰면은 좀 주방 디렉팅에 도움이 되는 좀 추천할 만한 기계가 있는지.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주방 집기를 저도 이제 막 연구하고 많이 그 신제품을 또 시연해 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주방 집기 업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히 잘 몰라요. 저는 그거를 봤을 때 거기 적용시켰을 때 될 것이냐, 이게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판단하지만 집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초음파 세척기는 제가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게 얼마큼 효용이 있냐. 근데 그거는 평수가 대형 평수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소형 평수에서는 어차피 식기세척기 한 번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출로 잡으면 한 월 매출 얼마 정도 대형으로? 아, 매출을 잡으면요. 저희 매장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그 1억 정도는 팔아야 아마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억 정도 있어야 그거를 담궈놓은 상태에서 바로 꼽아서 하는 그런 거니까. 주방 동선은 이제 매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주방 집기로는 그 보통 쟁반을 이렇게 수납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좀 웬만한 매장을 다 갖췄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공항 같은 데 가면은 자기 시판 먹고 자기가 꼽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매장마다 하나씩 비치해지면 저도 그걸 이제 매장 만들면 거의 다 웬만한 매장에 그걸 바쁜 매장에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걸 집어넣으면은 평균적으로 작은 매장도 하루에 점심시간만 한 15만원, 20만원 더 팔아요. 그 순간에. 그거 하나만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단순하고 편한 거니까. 그게 용도가 이제 뭐 설거지 거를 쌓아놓는다든가, 그렇죠, 예. 반찬을 미리 세팅한다든가 약간 이런 용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주방 쪽 가까운 쪽에. 네, 네, 네. 그거는 큰 효과를 미쳐요. 제가 해보니까. 웬만한 데도 넣어주고 있어요. 저도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요즘 뭐 말이 좋아서 4차 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지금 저희 외식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게 키오스크 아니겠습니까? 자동 주문 시스템이 지금 뭐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퍼져나가고 있고 소형 프랜차이즈들도 지금 물론 이제 메뉴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굉장히 확산되는 모습이 보이고 굉장히 그게 뭐 인건비를 얼마나 줄이니 매출을 얼마나 기여를 하니 굉장히 지금 뭐 토론만 많고 사실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실제로 줄여지는 부분을 계산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키오스크 방식을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매장에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키오스크 아니고 테이블마다 그 키오스크를 넣어봤거든요. 자동 주문을 넣는 건데 저는 생각지 못한 걸 하나 만났어요. 뭘 만났냐면요. 고객들이 그걸 만지고 싶어 하진 않아요. 내가 초밥을 2만원짜리, 3만원짜리 먹는데 내가 직접 왜 주문을 넣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를 만들 때 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오스크는 사실은 약간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시기상조? 그런 빠른 스피드한 음식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시기상조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거를 이제 홍콩이나 이제 대만 이런 데 가보니까 적용하는 데도 많지만 저희 정서에는 키오스크를 잘 생각해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분식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것들은 아무리 내가 그래도 직접 주문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러니까 이렇게 적응되지 않아서 그 매장에 대한 반감이 되게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이제 넣으면 노인네들은 못하니까 저희가 직접 주문을 받아주긴 하는데 아직은 정서상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패했어요. 넣어놓고 1,000만 원 목적에 들었는데 따라서 아마 한계가 있겠죠 아직은. 네, 아직은 한계가 있겠지만. 시스템도 한계가 있고요. 지금 뭐 패스트푸드 중심으로 해서 뭐 분식점, 네네네. 아까 말 일식집 요즘 네. 돈가스, 뭐 네. 우동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아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고객들은 정말 내가 싸구려 먹으러 갈 때는 내가 직접 넣지만 나는 와서 이렇게 한 주문 메뉴판 주고 구두로 하는 거를 고객은 다 아직까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실패해서 그런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뭐 단순한 음식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주방에 그 요새 IoT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주의이신지 아니면 지금 정도 수준 딱 좋다. 저는 이제 장비는 발전하는 만큼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네. 사용에 적응할 수 있고 네. 장비가 이렇게 발전할 때 그 장비를 써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의 장비를 쓸 수가 없어요. 잠깐 써보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많이 쓰시는 게 자꾸 도전하셔서 쓰시는 게 좋고요. 저는 장비를 사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건 저는 안 할게요. 왜냐면 그 효과가 분명히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를 사는 데는 별로 이제 돈을 안 아끼고 웬만하면 쓰는데 새로운 장비는 반드시 적용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뭐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좀 이렇게 개선돼야 되는데 이게 뭐 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여기 대표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매장의 청소 상태 정리 상태입니다. 그거는 동선이라는 거는 물론 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를 기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창조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데 나도 답을 못 찾았다 하는 네. 그런 주방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더운 거요? 더운 거? 주방이 더운 거? 아무리도 안 되죠. 더운 거? 인덕션으로 좀 해소가 아닐까요? 인덕션 해도가 되겠죠. 아. 그래도 근데 주방은 더워요. 에어컨을 돌리고 막 냉장고를 돌리기 때문에 냉장고에 컴프레셔 열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인덕션으로 적용하는 날은요 네. 좀 더 있어야 돼요. 제가 왜냐면 아직까지 너무 고가기 때문에 네. 여기 저희 그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그 매장에 그 정도 인덕션에 열기가 안 나는 정도의 인덕션을 들어오려면 매장의 오픈 금액이 한 2배는 돼야 될 거예요, 이게. 네, 비싸고요. 제가 오늘 그 제목이 성공을 날로 먹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도 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한 사람은 아닌데 아까 한 가지만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아직은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어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 식당을 하는 그냥 업주인데 식당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는 몰라도 실패하지 않는 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방 동선을 왜 짜야 되는지, 내가 왜 직원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되고 직원들한테 왜 친절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까도 잠깐 그 어떤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직원들한테 자기는 친절하라고 자꾸 얘기한다 이거예요. 친절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대요. 그럼 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왜 친절해야 되니까 내가 교육을 했잖아. 교육을 한다고 다 친절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방 동선이든 직원들을 데리고 가든 내가 사업을 뭘 하든 간에 항상 왜 내가 이것을 하고 그들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를 꼭 만드시면 그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각자 그 대표님들 식당이나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그 사업의 존속 여부가 판가름이 나고 또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공을 날로 먹지 못하지만 반드시 왜를 만드셔가지고 그 사업이 기반이 좀 튼튼해지길 제가 튼튼해진다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이제 장사를 진행하고 이제 자리는 뭐 안 잡히고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지만 이제 두 번째 매장, 세 번째 매장을 준비하겠다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실제 행동으로 옮길 때 그런 계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매장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시기가 있다면 그때 어떤 생각을 갖고 두 번째 매장은 네. 돈을 갚았을 때요. 돈을 갚으면 다음 돈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때 저는 매장을 또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빚에 쪄들어 살았어요. 네. 돈을 갚으면 매장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는 빚을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도 빚을 굉장히 많이 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사의 생각의 기본이 뭐냐면 내가 빚을 진 이자보다 많이 벌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약간 오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으니까 저 또한 그 경험치에 의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생각이 바뀌진 잘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요. 네. 일단 가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다가 끊긴 부분인데 매장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아예 다른 교육도 필요 없다. 일단 주방 청소부터 하시라고 이렇게 네네네. 말씀을 주로 하고 네. 정리정돈만 해도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매출도 올라요 점주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셔서 네.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네, 하거든요. 네, 네. 그거를 지금은 근데 사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으셔갖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좀 의뢰도 하시는 분들 계시고 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좀 설득하시기까지 네. 유명해지시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하셨었는지 어필하셨었는지. 아, 저는 돈을 받아요. 돈을 받으니까 아까워서 하더라고요. 그 돈이 아까워서. 여기까지 불렀는데 와서 동선 정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청소부터 하세요. 그런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그럼 청소를 막 해놔요. 정리하고. 그래놓고 저한테 그래요. 야, 벌써 매출이야. 이거 드림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비 들어가든지 뭐 주방 집기를 돌리든지 뭐 그건 나중 얘기인데 일단 그게 안 돼 있으면 저는 안 해주거든요. 돈을 받고 나서. 청소부터 하세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케이 얘기를 해줘요. 돈을 줬기 때문에 아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공짜는 절대 안 해줘요. 점주님한테 돈을 받을 수 없는. 아, 그럴 때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마 그걸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종업원들한테 시킬 수가 없을 거예요. 종업원들은 오다 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청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점주는 그 직원들한테 그거를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난 지금 오다 치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뭘 또 정리를 또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직원들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정리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일단 문을 닫으세요. 문을 닫으세요. 오다를 그만 받고 문을 닫으세요. 3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고 뭐 6시까지 닫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문을 닫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면 처음엔 잘 안 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직원들이 그걸 하기 시작을 해요. 그걸 해야만 지네들도 편하다는 걸 그 나중에 느끼거든요. 몇 번 정리해보면 앞에 걸렸던 술박스가 치우니까 너무 허리가 덜 아프다는 걸 알게 돼요. 정리하는 시간을 주게끔 하셔야 돼요. 점주들한테. 그 시간이 없으면 사실은 안 해요. 저희도 아예 문을 닫고 지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마지막 간단한 질문 하나 네. 각각 드리고요. 똑같은 건데요. 네. 직원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직원식? 예. 직원들 아, 밥 먹는 거 혹시 아. 뭐 매장이 많으니까 되게 유리하실 거긴 한데. 예. 네. 저희는 그 다시마 같은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는 그 밥 해주시는 빨래하고 밥 해주시는 아주머니 계세요. 네. 그래서 직원식은 뭐 당연히 그 아주머니가 해주시지만 제가 항상 이제 좀 강조하는 건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이 허기지잖아요, 항상. 그래서 꼭 이틀에 한 번씩 고기를 먹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고기를 먹일 수 있게 하고 디저트도 꼭 주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못 먹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식집 출신이잖아요. 네. 매운탕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 식사는 항상 좋게 해주길 이제 네. 예, 말씀드리죠. 저요? 네, 떡볶이가 다른 거. 일단 처음 오면은 저희 메뉴는 다 먹이고요. 그리고 저는 옆에 반찬 가게가 있어가지고 자주 애용하고요. 네. 네. 그 주로 뭐 먹고 싶은지 제일 많이 물어보고요. 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그 시간에 되게 많이 그 주방 동선이나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네. 솔직히 민쿡이 식당 성공해서 이야기 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식당을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저는 솔직히 식당을 딱 차리고 저는 덫에 걸렸다고 생각을 3년 정도? 2년 반 이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차린 덫에 제가 걸려들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식당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식당을 해서 어떤 전략을 써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난 먹어야 되는 거잖아. 네, 또 준비하신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직원식은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저도 현장에 그냥 뭐 길진 않았지만 직원식이 되게 중요한데 맨날 있는 메뉴만 먹으니까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네, 그게 힘들죠. 네. 여기 그 업주분들도 되게 그런 부분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네. 직원식을 맛있게 하려고 그러면 직원식은 누가 할 거야? 이게 먼저 일단 첫 번째예요. 아주머니가 오다를 치는 아주머니하고 오다를 치는 남자가 있는데 오늘 반찬은 누가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항상 그 관심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그럼 사장이 결국엔 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 또한 그들과 잘 협의해서 아예 입사할 때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시면 돼요. 그것도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써니가 저보다 더 좋은 얘기로 마무리해줘서 저는 할 얘기가 없는데 저도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내가 이 식당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걸 해서 내가 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당을 진짜 지금 막 12시간 근무하시면서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건방진 소리를 들릴 수 있어요. 그래 너네는 뭐 먹고 살 만큼 하니까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았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10년 넘게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뭐 이제 근무도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점점 더 거기에 관심을 막 갖게 되니까 점점 더 편하게 되고 직원들도 좀 더 편하게 되고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사실은 돈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과 내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이걸 끌고 갈 것인가. 1, 2년 할 장사가 아니면요 식당을 하시면 안 돼요. 식당은 10년을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시작하셔야지 내가 1년 반짝해서 돈 벌다 내가 1년 딱 문 열자마자 뭐 3개월째부터 손님이 줄을 선다 이런 생각 하시는 건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3개월 뒤면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나서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희도 줄 서서 먹은 적이 되게 많고 지금도 줄 서는 매장도 있는데 지금은 손님을 아예 그냥 덜 받아요. 그냥 왜냐면 너네가 너무 힘들어하면 하지 마 그냥 문 닫고 그냥 우리 편하게 하자. 니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니까 우리 제일 행복한 일만 하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관심 있는 거니까요. 15년 차 이상 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돈을 되게 저 빚이 많은 사람이 돈 빨리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관심을 좀 더 가지시면 조금 더 돈은 좀 덜 벌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매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좀 어울리다 코너에 이렇게 바쁘신데도 그리고 거마비가 없어요. 저희가 초기에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는 거마비를 좀 드렸어요. 상품권이라도 드리고. 근데 지금은 대놓고 안 드리는데도 이렇게 너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네.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공익부 씨가 유명은 알았지만 네. 오늘 와서 솔직히 이제 마음 딱 상한 건 식당 성공에 되게 못하는구나 요즘에. 아. 네, 공익부 씨 너무 잘한다 그런 생각 들고. 목적 목소리 잘 되잖아요. 서로 부러운 눈빛을. 네. 장비도 막 좋은 거 카메라만 이런 거 있고 예. 핸드폰으로 찍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히 또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먹자목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이 필요하실 때 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다른 먼 걸음 해주신 민쿠 대표님과 써니님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